예,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시작하네요. 끝나자마자. 네. 예, 그러게 지금 한민용 앵커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오늘 어떤 뉴스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실은 제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 그 폭설 사건 사고 리포트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후배가 고생하는. 같은 부서 리포트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예, 참 그렇죠. 많이 이제 아침에도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퇴근길에 어떻게 이렇게 또 출근길하고 퇴근길 맞춰가지고 물론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요. 예, 와가지고 좀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강남에 있다가 상암으로 이동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서 눈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예. 또 싶더라고요. 뭐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에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출연입니다. 사회 2부 기동팀에 있는 신아람이고요.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2달 전에 그 기자 3명과 함께 나와서 굉장히 저는 든든했는데 오늘 혼자 나와서 이제는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떨리는데 어떻게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오늘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소위 그 지라시 유포 관련한 이야기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혼자 취재한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같이. 왜 후배가 같이 안 나왔습니까? 후배가 지금 부재 중이라 저도 예. 굉장히 횡한 느낌이 듭니다.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부재- 못하고. 왜 부재 중이에요? 부재로 만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근무일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또 휴무. 쉬는 후배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제가 예. 그 연지환 기자 목까지 잘하겠습니다. 네, JTBC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주 52시간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원래 했던 대로 한미용 앵커 이제 왔으니까 자, 그동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뉴스룸 관련 의견들 뭐 소식 들어왔다 뭐 네. 예,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시청자분께서 저희가 되게 공정하게 또 진행도 딱딱하지 않게 잘 예.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응원의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그 저희 뉴스, 뭐 네. 저희 힘내라고 디지털 리스트에서 딱 이 부분만 추려가지고 가져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것만 믿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네. 의견이니까 어쨌든 네. 예, 네,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는 월요일이었죠. 권혜여 씨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좀 인상이 깊으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때 봤는데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예. 일단 권혜여 씨 인터뷰를 하면서 일단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처음 알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같이 소식이 나왔던 거기도 한데 그 조선학교에 이제 일본 축구 선수들도 와가지고 네. 같이 또 특강도 해주고 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시청자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우리 국민이 많았을 텐데 작은 부족으로 학교 운영이 또 힘들다고 하니까 예. 자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후원금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훈훈한 의견을 예.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취재 아이템 제안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 마지막 거 특히 저 신하람 기자가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국정농단 주범 중 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하면서 그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게 됐는데 예. 근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전개될지 다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 괄호하고 땡땡하고 좀 적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한민용 앵커가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답하라고 예. 써있고 민용 씨가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 따로 며칠 적어놨습니다. 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돼서 옷을 입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 지금 일단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우 전 수석은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좀 저희 보도를 해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예전에 과거에는 레이저 눈빛이라고 해가지고 예.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모습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 수석이
총 징역 4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국정농단의 무기한 혐의랑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해가지고 총 4년이었는데 일단 항소심 재판이 지금 막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형이 혹시나 깎일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계속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참 후배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방송하면서 중간에 넘겨봤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뭐 따로 준비를 하거나 하민용 앵커가 뭐 할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이 질문 받자마자 그대로 마치 무슨 준비해 놓은 것처럼. 왜냐면 저희가 줄줄줄, 우병우 전 예. 수석이 풀려나게 된 날, 그날 이제 제가 취재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잘 알고 우병우 있다. 수석의 2심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도 맡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쪽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을 저희가 계속 챙겨서 법조팀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해석,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들어온 시청자 의견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어제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많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직접 취재를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유명 PD와 여배우 간의 그런 그 가짜 정보, 지라시가 돈 게 지난해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선처는 없다면서 경찰에 직접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한 석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리가 됐다. 총 10명을 관련자 10명을 이제 입건을 했고 검찰에 10명이요? 예, 넘길 예정이다라는 자료를 접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10명을 추린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그 상대 그 피해자가 그 처벌 의사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좀 직접적인 그 10명을 분석을 해보면 그 최초로 그 해당 허위 정보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있고 처음 만들어서 뿌린 사람은 당연히 잡아야지 되는 걸 테고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카카오톡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포하거나 또 아니면 블로그에 뭐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기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갔을 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해서 예. 총 10명이 됐고 이제 나머지 그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넘겨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은 같이 넘겨질 사안이었죠. 예, 사실 뭐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 저희 소셜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의 주변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전달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전달했던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거는 내가 다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하면은 다 입건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무래도 좀 2차 가해가 될까 좀 우려는 됐지만 어찌됐든 좀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소문한 끝에 그 허위 정보가 어떻게 뿌려졌는지 좀 프린트를 일부 해왔습니다. 예, 어떤 프린트인 거죠? 네, 처음에 이 도는 사건이 이제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번졌을 때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가 좀 유출될 수도 있어서 일부 제가 화이트로 가렸고요. 예,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받은 글이라는 꼭지를 달아서 이런 식의 그런 허위 정보가 있었고요. 그 밑에는 다른 연예인들에 관련된 정보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 뺐습니다. 이거와 달리 이제 다른 버전도 있는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고 사실이라 함이라고까지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업데이트라는 글이 이 받은 글보다 먼저 작성이 된 거더라고요. 그 작성자가 그 어떤 경위로 이렇게까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런 게 사실은 돌고 뭐 돈 거죠.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혜란 기자가 어쨌든 해당 피해자들의 이름을 가리고 온 거 참 잘했습니다. 저희 기사도 나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 처음 뭐 범죄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처음 어쨌든 그런 최초 작성한 사람이라든지 입건된 사람들 가해자들의 이야기인 건데 또 많은 언론 매체들 기사들 보면은 해당 피해자들의 사진을 크게 박아가지고 또 이름을 제목을 그쵸. 달고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크고 그랬었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은 굳이 뭐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뭐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좀 요즘에는 예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지라시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기자들 뭐 여의도 쪽 뭐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로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정말 놀라운 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자면은 당연히 다 알 줄 알고 저에게 허위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내주면서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 이 사람 맞아?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예. 물어보는데 저도 당연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일상적으로 좀 퍼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생긴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한민용 기자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라시라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취재를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PDF 파일 형태로 만들고 또 아무나 볼 수 없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이제 돈 주고 돈 사게 돼 사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막 긁어가지고 유포가 되다 보니까 유포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그 당시에 지라시라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지라시라고 해서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더 허황된 아무나 그냥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유포가 더 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왠지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맞는 것 같고 또.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다 찾아서 그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것 같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했는데 최초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냈느냐. 근데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흐름도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적발된 최초 유포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성자 이렇게 2명인데요. 각각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글,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형태의 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화 형식이었는데 1시간 만에 4단계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은 글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글을 작성을 한 겁니다. 예. 2일에 걸쳐서 50단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방이 50단계를 거쳐서 전달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작가라고 파악이 예. 됐는데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지금 70단계를 거쳐서 오픈 채팅방으로 갔는데 70단계나 거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픈 채팅방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고 예. 경찰은 일단 역추적을 한 거죠. 이 오픈 채팅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갔냐라고 해서 제가 총 몇 명을 조사했느냐고 물었고 뭐 여러 가지를 문의를 했지만 어쨌든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들은 거는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120명은 조사했다. 왜냐하면은 120단계니까 예. 당사자들 컨택만 해도 최소는 120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전에 되게 오래전인데요. 한 5년 전?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찌라시가 확산되는 문화가 있던 그 시대는 아닌데 예. 그때도 이제 모 검사가 자신의 와이프와 파경을 할 거다, 곧 이혼한다, 이런 식의 이제 허위 글이 막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피해자가 검사였던 거군요. 네, 피해자가 검사였던 거죠. 예. 근데 당시에 그게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최초였어요. 그때 아, 당시에. 최초로 작성한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퍼뜨린 그 첫 근원지가 아. 이제 기자였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기자가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구속됐습니까? 예. 그 예. 기사도 다 났었어요, 과거에. 어,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그 검찰 쪽에 예. 이 지라시를 유포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뭐 어쩌다가 구속이 됐었냐 이랬더니 죄질이 나쁘면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했는데 아마 취재원 보호차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나 봐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죄질이 나쁘면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예, 저도 그때 예. 아마 그게 거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걸로는 최초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아, 이게 잡으려면 잡을 수 있구나. 예. 그때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으려면 잡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질이 안 좋으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법원이 시사점이 영장을 내준 있네요. 거니까요. 예. 예. 저도 법조 출입할 때 그 해당 피해 검사를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 다 알고 사안을 있는 본인이 분이시군요. 먼저 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최초 작성 유포자라고 했던 이 정모 씨와 이모 씨, 아까 한 사람은 방송 작가고 한 사람은 프리랜서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같이 뭐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 아니었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요. 이 작가들 그리고 중간에 또 중간 유포자 중에는 회사원도 있고 전달자 중에는 뭐 간호사, 뭐 재수생, 대학생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원까지 다 파악이 됐군요. 예, 근데 하나하나 왜 파헤치면서. 올렸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단순히 얘기거리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들도 중간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에 유포하는 최초 단계에 이제 초기 단계에 유포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방송계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 진짜인가 왠지 보다. 진짜 같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그 유포자가 적발이 됐으면 수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뿌렸다, 내가 그 퍼나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누차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그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뭐 한민영 기자도 한민영 앵커도 찌라시 했다가 지라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라시 뭡니까? 이 지라시가 뭔지에 대해서 왜 지라시라고 부르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알고 사실은 있죠. 처음에 그 보도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쓸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일본어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예.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인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그 뿌리다라는 뜻의 치라시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치라스가 동사고 치라시가 명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냥 우리말로 하면 뿌림, 약간 이런 식인데 저희 앞에 있는 저 일식집 가보면은 치라시, 스시 뭐 이런 것도 팔긴 하던데요. 그 같은 예. 맥락인 건가요? 네, 지라시 쓰실 그 거예요. 스시 위에 이렇게 뭐 계란 지단이나 이것저것 올려 먹는 거를 이제 치라시 스시라고 하는 걸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밥 위에다 뿌렸다 뭐 이래가지고 예.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예. 우리말로 어떻게 바꿨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정보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왠지 문건 같고 이런 식도 아니고 저런 식도 아니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 지라시를 한 번 정도 언급하고 그 이후에는 뭐 허위 정보나 가짜 정보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 해서 네, 보도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 방송을 저희가 사실상 뭐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부담 없이 쓸 수 있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참 그 일제잔재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가 계속 일제잔재 쓰지 말자고 하고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뭐 뿜빠이 얘기하신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데 참 부담되기는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뭔가 나쁜 말이기 때문에 네. 나쁜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일본어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수사를 한 데가 서울경찰청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선 경찰서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뭐 강남경찰서, 뭐 수서경찰서 여러 가지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해당 피해 배우는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해당 PD는 그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예. 고소했는데, 그 강남서 사건을 이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예. 이제 함께 수사를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좀 수사할 것도 많고, 좀 사안도 중대하고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뭐 기소 그러니까 이제 총 10명이 입건이 됐는데요. 기소까지 얼마나 중에 걸릴까요? 글쎄요, 검찰에 곧바로 넘길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서 정확한 시점 모르겠습니다만 그 10명 상치는 곧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네.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그러니까요. 것 그게 같아요. 궁금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모욕죄는 그것보다는 살짝 형은 낮은데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싶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 당사자들이 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한 명은 불기소 의견, 그리고 9명은 그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한 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한 명에 대해서는 그 피해 규모가 좀 적다고 적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고소가 취소됐다고 하네요. 예. 그 댓글 악의적인 그 기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또 일부 분들 중에 저희 기자들이 또 쓴 기사에 대해서 기자를 비방하는 엄청나게 뭐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라든지 잘못 쓴 기사에 대해서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스토킹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비방 댓글을 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기자 중에서도 일부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나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한 40대 가장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당사자가 되면 좀 이렇게 허망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그 아이디와 글들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되게 막 뭐 이성적인 막 되게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막상 법정에서 만나보면 그냥 나와 같은 별다를 예. 거 없는 그냥 출근하는 직장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내가 딸 키우는 아빠인데, 물론 그 사람이 쓴 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여자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내용을 담은 뭐 그런 글들이었었는데, 댓글이었었는데, 내가 딸 키우는 아빠인데 이걸로 처벌받으면은 내가 너무 뭐 앞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카톡 찌라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예인 기사 이야기인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달을 할 때, 넘길 때, 또 그리고 술안주거리처럼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분명히 잘 생각하고 댓글 남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게 유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일반인이 지라시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네.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공개를 짧게 빨리 못해서, 해보죠. 네, 제가 짧게 빠른 빠른 속도로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보자진 사이에 A 양의 어떤 행태, 또 밑에는 뭐 땡땡땡땡 일반 회사였습니다. 뭐 사내에서 불륜이 났다. 뭐 땡땡땡땡 뭐 재무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 그 내용을 다 잘랐는데요. 예. 다 가렸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유명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실제로 그 회사 인사 정보까지 돌다가 이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서 예. 그 오히려 요새는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퍼지고 일반인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서 형량도 점점 그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보면 되게 뭐 이번 주 되게 제일 핫했던 이슈가 뭐 지라시, 그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망언 이런 건데, 보면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고 또 이거를 상상을 해서 더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걸 확산을 시키고 또 블로그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참
악은 성실하다는 말이 예. 네, 와닿는 한 주였습니다. 예. 이제 저희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가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한민용 기자 오늘 또 명언 하나 또 이제 방출했습니다. 악은 성실하다. 그것은 근데 뭐 명대사입니다. 어딘가에 나온. 네. 이 신아람, 저희 아람이가 사실 제 동기이자 제 동갑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꼭 읽어주고 싶어요. 어머. 유튜브에서. 자꾸 막 한탐정님이 신아람 기자님 준비 많이 하셨네.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어떤 질문에 답하시겠어요? 골라주시는 제가 자꾸 막 탈이 그러면- 안으로 굽어요. 막 예. 신하람 기자는 그냥- 같은 부서 후배 칭찬하고 한민용 기자 동기라고 칭찬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예. 갑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온라인 채팅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글을 봤을 때 제3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을 논의를 안 했네요. 얘기를 못 했는데, 저도 문의를 하니까, 사실 이게 너무 한 번 겁잡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까, 한 번 퍼지면, 그러니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달하지 않는 게 일단 맞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도 더 대신 고민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부분은 않나요? 그렇죠. 그 증거를 캡처해서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을까요? 예. 또 역시 민요 앵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취재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현명한 시민님이 현명한 시민님께서 설명해 주신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제가 취재를 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실제로 판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면은 진짜 너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로사를 해서 어느 회사에 다니던 이제 대리가 숨졌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최초 작성자가 이제 벌금 500만 원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일 겁니다. 네네, 작년 확정이 됐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경쟁사 직원이 이제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썼다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고, 사실 보면은 나이나 성별이나 뭐 지시 사항을 받은 거나 그런 내용들이 달랐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사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유족에게 좀 많이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페이스북에서 유동엽 씨가 주신 질문인데요. 지라시의 유포 목적이 뭘까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큰 이득이 되나요? 이러는데, 사실 아까 그 최초 유포자인 방송 작가도 뭐 같이 일을 해서 혹은 뭐 감정적으로 좀 상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10명이 서로 다 모르는 사이고, 그 피해자들, 당사자들과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죄가 될 줄 몰랐고 단순한 얘기거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유포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반성문을 쓰면서 뉘우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가볍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정말로 상대방을 비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뭐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유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단순히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걸 테고요. 어느 경우든지 둘 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샤인이란 아이디 쓰시는 분이 지라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규모는 이게 산정이 될까요? 근데 예.
근데 그 규모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도 다양하고 아까 전에 일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보도 간혹 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가짜 정보로 인해서 뜬 소문으로 인해서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내가 큰 손해를 봐서 난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도 있고 정치 그렇죠. 분야도 그렇죠. 있고 예. 이제는 정말 이제 일상으로 퍼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격이 그 보통 이제 두 갈래였다고 과거 예전에 이제 지라시는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빨리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집단. 그게 첫 번째가 조금 전 신아람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증권가 찌라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때 통해서 많이 유포가 돼서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소위 우리가 이제 정보보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싶어하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법 쪽에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특히 또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연예계 이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에도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읽을까요? 네, 예.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신아람 기자가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는 바람에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처 또 얘기 못한 거 있습니까? 나눴습니다. 다 했습니까? 일단 주요 핵심적인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도 예. 함께해서 좀 듣겠습니다. 너무 급 마무리를. 아니 미처 못한 거 있으면 또 나와서 하면 되니까 네. 예, 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이게 좀 그래요. 그 텍스트로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넘길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글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덜하다고 해야지 될까요? 근데 항상 글을 남길 때 댓글을 달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면 대중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은 카톡을 통해서도 넘기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도 사실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남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이제 보통 자기가 댓글을 달거나 글을 넘길 때 어떤 전달 같은 거를 할 때 삼는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다 됐다 그러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